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고형 폐기물 소각 발전 시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폐기물도 줄이고 친환경 전기까지 생산한다는데 정작 주민들은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설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이 검증되지도 않았고 절차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는데요. 오늘 이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토론에 앞서서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이 업체는 용량을 늘려 고형 폐기물을 태우는 발전소를 건설하려다 지난해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전주시가 절차상 문제를 들어 공사 중지를 명령했는데 최근에는 인근 주민들까지 나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업체와 전주시는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전주시의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들어오면 계속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만약 소송이 들어오면 또 그에 대한 소송을 대비해서 나갈 겁니다. 고형 폐기물 발전소를 둘러싼 논란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도 고형 폐기물 발전소가 1년 전에 완공됐지만 업체와 주민, 지자체가 갈등을 빚으며 멈춰서 있습니다. 이러자 고형 폐기물 발전소를 국가 지원을 받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올 초 상임위를 통과한 뒤 강감무소식입니다. 폐합성 섬유, 폐타이어, 폐고무 이런 것들을 태우는 거를 신재생에너지라고 분류해놨습니다. 국제 기준에 어긋납니다. 고형 폐기물은 국제에너지위원회와 OECD 국가들에서도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형 폐기물 발전소는 51곳, 그 가운데 전라북도에 무려 8곳이 있습니다. 예, 2분이 채 안 되는 보도인데요. 참 많은 내용이 담겼다 싶습니다. 현상과 절차의 문제 그리고 법과 제도까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싶은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이정현 사무처장님. 예. 도대체 고형 폐기물 소각 발전 시설 예. 이게 뭡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내지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쓰레기들 중에서 잘 탈 수 있는 것들, 아까 말한 대로 뭐 플라스틱류, 그 다음에 뭐 비닐류,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을 분류를 해서 이렇게 태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데 이게 그냥 보통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생활계 폐기물이라고 해서 전주 같은 전주권 광역 소각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주민 감시원도 있고 또 쓰레기의 성상도 조사해서 성상이 불량하면 반입 거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굴뚝으로 나가는 오염물질은 TMS라든지 이런 걸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같은 쓰레기인데 이게 고형 연료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 처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생활계 폐기물은 철저하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되고 또 지역에서 발생하는 건 지역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연료가 되는 순간 일단은 법 자체가 그 자원재활용법, 뭐 자원의 전략과 관련된 이 법의 규정을 받게 되고요. 또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하고요. 사고 파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등급 기준이 그 관리 기준이 아주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에너지화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폐기물보다도 그냥 뭐 다이옥신 기준도 조금 완화해주고 다른 여러 가지 그 대기 오염 물질이 나오는 것도 좀 완화해주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또 법적으로도 예를 들면 이걸 신재생 에너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뭐 지원을 해주는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생산자 책임 그 재활용 제도라고 해서 EPR 제도라고 하는데 뭐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업체에서 이걸 잘 처리해달라는 기금들이 있거든요. 이 기금으로 보면 보통 킬로그램당 130원 정도가 또 업체에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형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 입장으로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도 받을 수 있고 고형 연료를 생산해서 팔 수도 있고 또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열을 생산해서 팔 수가 있으니까 일석삼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기업체가 얻는 이익의 이면에는 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이 환경 오염의 대가를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이번 사안의 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이 시설이 시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 시설이냐 이걸 먼저 따져봐야 할 것 같거든요. 정말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이건 이제 소각 시설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소각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유해 물질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가연성 뭐 고무 계열이라든지 플라스틱 계열을 탈 때는 악취라든지 새카만 연기까지 분진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발암성 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뭐 다이옥신이라든지 뭐 초미세먼지라든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그다음에 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나오고요. 수은이나 납 같은 중금속들까지 상당 부분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수은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들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석탄 화력발전소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뭐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를 중단시키는 게 정책인데 뭐 외국 자료 같은 거 이걸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기후변화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가 한 2.6배 정도 되고요. 미세먼지를 생성한다고 할 수 있는 질소산화물이 한 3배 정도 되고 수은이나 납은 6배. 이산화황은 한 70%를 초과 배출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과거에 고형연료는 태웠습니다. 이거 연료화해서 썼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생활계 폐기물에서 나온,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 집안에서 나오는 뭐 페트병이라든지 뭐 이게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료화하는 거, 그 다음에 폐타이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또 연료화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폐목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각 다 품질 기준과 등급들이 있었는데요. 2013년에 정부가 재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를 비중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이거 규제를 풀어줘 버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성상의 예를 들면 쓰레기들이 섞이는 거잖아요. 이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온도를 관리하기 어렵고 안에 있는 압력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보다도 더 많은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 국장님, 그러면 지금 방금 설명을 들어보면 이것은 뭐 도심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제도상의 문제로 접근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행정에서는 당초 이런 어떤 이 시설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정보가 없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현재 지금 그 아까 말대로 그 기허가 돼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 업체가 지금 8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래서 8개 업체에서 지금 10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폐기물 관련 업체의 경우에는 그 주민들에 의해서 뭐 우연히 드러나고 그다음에 그 뭐 시민단체들이 뭐 해서 그 발생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게 2016년 12월 달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었습니다. 입안 제안이 이제 들어왔었는데 근데 저희들이 이제 입안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은 뭐 환경부서는 아니지만 그 뭐 215톤이라는 그 SRF를 떼는 그 양에 따라서 이게 좀 문제가 좀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굉장한 쓰레기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입안에 들어오면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조건부 자문을 냈던 겁니다. 이 환경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업체가 해결할 수 없는 조건을 이제 자문을 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한 6개월 동안 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주민 설명회를 한번 하자. 그때 주민 설명회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자 해서 그때 그 17년도 9월 달에 팔복동에서 그때 그 잘 아시다시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250명 가까이가 참석해서 가지고 굉장히 반발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 그때부터 이게 그 아까 그 관련 업체 그 폐기물에 대해서 다 알게 된 거죠. 전 시민들이 다 알게 됐고 언론에도 나오고 또 우리 시민 환경연합이나 녹색연합에서도 굉장히 또 막 단체도 구성하고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그 주민 설명회 개최고 한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 또 부결을 시켰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시설 결정 부결을 시켰고 그때도 이제 시장님까지 다 보고를 그 전에 다 드렸지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확대가 됐고 여기 전면 막자 전면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저희들 그때부터 이제 알았던 거죠. 네. 우선 대표님께서는 지금 어때 시에서 설명하는 이 절차가 어떻습니까? 수긍이 됩니까? 이제 시나 또 시장님도 다 이제 우리 시민들의 대표 아니시겠어요? 또 우리들 삶을 위해서 공무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뭐 그 시민들도 당연히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시와 함께 이렇게 한다는 생각들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문제를 풀려고 하죠. 하는데 이제 많은 그런 우리가 전주에 이렇게 와서 살려고 하는 것은 다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려고 그런 거잖아요. 생명이 풍요롭게 살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살다가 보면 전주시에 대한 어떤 발전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의견 이런 것들은 비판적 협력을 하면서 다 이렇게 하죠. 왜? 다 우리 대표니까 우리니까.
그런데 이제 생명과 생존권에 관한 문제가 시민에게 생겼을 때는 이건 당연히 시는 뭐 법이니 뭐니 그걸 떠나서 그러지 않아요? 생명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다는데 무슨 거기다가 법잣대를 들이대고 무슨 규칙을 들이대고 만약 이렇게 되면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기업들이라고 하는 건 이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익 창출을 위해 있는 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가 우리 주민 편에 딱 서서 이 문제만은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작년에 제가 그 대표 시민 대표를 맡으면서 시와 대화를 하면서 시장님이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TF를 구성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적극 대처를 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보면은 이제 제 눈에 볼 때는 또 그리고 우리 그 같이 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시는 뒷짐지고 있고 그냥 그 저 법으로 한다고 변호사 한 분 이렇게 모시고 한두 분 모시고 법원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법정 투쟁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로펌을 사가지고 이렇게 그냥 막 5-6분이 와가지고 변호를 하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그냥 생색내기에 불과하지 않냐. 그런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저희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행정에서 통장님들을 다 이렇게 모으시고 어느 한 기업체를 위한 설명회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막 분노를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 행정기관에서 이 일까지 하냐. 네, 이런 이야기들을 그 많이 부분은 듣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차차 다시 뒤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정현 사무처장님, 지금 전주시의 그 설명하고 주민들의 그 받아들이는 반응은 약간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이 첫 단추가 잘못 꿰졌다. 이런 논의도 주민들은 전주시를 불신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부분은? 일단 이제 이게 2년 전으로 또 넘어가 보면 이제 그 이 주원전자라고 하는 업체가 산자부의 발전 사업 허가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은 산자부가 다 저지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치단체가 뒷수습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자부가 이런 발전 사업 허가를 내줄 때는 이것저것 충분하게 많이 따져보고 나서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산자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동의를 협의를 시에 구했거든요. 여기에서 문제가 불거진가 시가 이제 사실 다 뒤집어 쓰게 된 이유가 이 과정인데 이 담당 구청의 그 담당 공무원이 산자부에서 우리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걸 내줘도 되겠느냐라는 당신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냥 하루 만에 별 문제 없다라고 의견을 내준 겁니다. 주민들의 피해만 없으면 된다. 그건 뭐 하나마나 한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뭐 이제 전주하고 비교가 됐던 뭐 부여에 이게 워낙 전국적으로 뭐 20여 개 이상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또 주민 대부분이 건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재산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 들어서 반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되게 민원이어서 어떤 자치단체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전주처럼 이제 소송까지 가고 또 산자부에다가 이러이런 부분들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이제 탄원서도 내고 의견서도 내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는 시 담당 구청 공무원이 하루 만에 허가를 내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원인 조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뭐 환경부서에서 한 일이고 구청에서 한 일이지만 포괄적 행정의 책임자인 전주시장이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발표했던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가지고 와서 시민들과 함께 이 부분들 민간 공동 대응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결국 보면 전주시의 첫 단추를 꿰는 초기 대응 이 부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납득이 충분히 주민들한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최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그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을 하는데 기업체 관련 업체를 뭐 홍보 차원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전주시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감히 그 관련 업체를 홍보해 줄 수 있는 설명을 하겠습니까? 다만 전체적인 시민들을 위해서 그 폐기물 업체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동사무소 다니면서 그 통장들 대상으로 좀 설명을 마쳤는데 그 내용은 그분들이 전체적인 그 대표들은 알고 계시지만 전체적인 시민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SRF가 도대체 뭔지
그다음에 우리한테 그 시민들한테 건강에 어떤 쪽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 추진 경위는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소송 진행 같은 거 그것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 했던 거하고 앞으로 우리가 전주시에 어떻게 대응하겠다. 자, 그런 위주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게 일방적으로 행정이 홍보성 설명이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말씀드린 대로 있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시민 대책위가 이 설명회를 주관을 하고 맞습니다. 요거에 반대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이 그 요 부분 SRF의 예. 문제점에 대해서도 발표하고 예. 주민들의 입장에 대해서 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주고 행정이 최근에 이 SRF의 쟁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제 그런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녹아 들어가는 설명회가 되면 아마 좀 더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네, 맞습니다. 그 아까 우리 이정현 차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저 산자부에서 협의 요청이 와가지고 하루 만에 이제 협의를 해줬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그 시민들께서 많이 이제 오해도 하시고 행정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게 뭐 그 우리 담당 직원을 제가 옹호해 주려는 것은 아니고, 그 하루 만에 협의를 해줬다는 건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제가 봐도. 왜냐하면 또 이게 그 215톤이라는 그 많은 양의 폐기물을 떼는데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미숙한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 그 부서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게 관례적으로 그냥 이게 발전사 허가가 협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것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관례적으로 그냥 똑같은 내용으로 그냥 협의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 전혀 설득력이 없는 답변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가요? 그 어떻습니까? 최 대표님, 저기 주민들께서는 또 전주시 설명과는 달리 이 문제가 현안으로 불거지게 된 데는 전주시에서 문제를 먼저 드러내고 공람을 하거나 이런 절차가 아니라 주민들이 오히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는 이야기까지 하시던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그 주부 그 혁신동에 입주한 주부 몇 분이 그 옆을 지나가다 이제 쾌쾌하고 아주 기분 나쁜 냄새를 맡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로 그냥 지나가는 주부들이 이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10대엔 모였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희생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하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기금을 개척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카페로 해서 이렇게 선전을 해서 우리가 이번 토요일 날 시청 앞에서 모이자. 그런데 그 유모차 부대가 주부 부대가 150분 정도가 모였대요. 이제 여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아주 뭐랄까 이건 주민들의 순수한 어떤 생존권, 환경권 이런 것에 의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그것에 민감하게 대책을 해서 허락해 주려고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검토 사항에 있는 그것을 부결을 시키고 발전소 그걸 또 그들이 냈던 걸 부결을 시켰다고 그래요. 이제 솔직히 제가 기억이 좀 오래돼서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부결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그분들이 그 다음 뭘 할지를 몰라요. 이것이 시민운동입니다. 주민운동이라는 것이. 그 다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이제 전문가들에게 묻게 되죠. 그래서 전문가들 몇 사람이 또 모여가지고 이건 혁신동의 팔복동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주시 전체 여러 동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전주시 푸른 하늘 지킴이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렇게 대표도 뽑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모임 갖고도 안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이제 54개 전주시 시민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협력을 하기로 그때 이제 우리 이정현 환경 대표께서 아주 열심히 또 하셔가지고 54개 단체가 모여서 이제 그 대책위를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골드 클래스 그 앞에서 촛불 집회를 할 때 1000여 분 정도 이제 모여서 이렇게 했다. 그 과정을 보면은 이 시민 주민들의 그 어떤 의견 또는 그 비판적인 그런 생각들 지금 점점점 크게 성장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걸 이제 보셔야 될 거예요. 시민운동 차원으로까지 예. 비화됐다, 그렇죠. 확산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만큼 엄중하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처장님, 예. 지금 이런 시설이 그 사실 팔복동이라면 산업단지 지역이긴 하지만 예. 지금은 거의 뭐 도심 복판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예. 그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거기에 위치할 수 있게 들어갈 수 있게 된 물론 역사적 배경은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은 좀 다른 기준에서 봐야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산단 지역은 전주 원도심에서 보면 강건더 멀리 외곽에 있던 시설인데 이제 도시가 확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 만성동, 뭐 여의동 뭐 이쪽 일대 혁신도시까지 주변에 가까운 곳이 택지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러니까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을 일정 부분 제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라든지 뭐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한다든지 이런 사업장들은 사실은 입지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그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 수 있는 쓰레기의 종류들을 다 나눠가지고 등급도 다 따로따로 먹이고 관리 기준도 다 따로 했던 것들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라는 이 정부 계획을 손쉽게 달성하기 위해서 이 쓰레기를 다 풀어버린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쓰레기 처리 업체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들, 뭐 로비 시도들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걸 풀어주니까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풀어주니까 전국에 이게 생산시설과 사용시설이 한 400개 정도가 2013년 후에 늘어나게 됩니다. 이 법들을 다시 강화를 해서 이런 시설들이 뭐 쉽게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요거는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들어설 수 없도록 정부가 지금 법을 바꿨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이상의 도시는 안 되고 그러면 60만이나 70만, 80만은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시민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폐에 대한 제도 청산, 환경 적폐에 대한 제도 청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경장님, 이 설명을 들어봐도 그렇지만 실은 그 팔복동 산업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신도심이 하나가 들어서고요. 과거 외곽 지역이었지만 거기가 사실상 부도심권으로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전주시의 어떤 도시계획이라는 게 너무나 늦다, 늑장 대응이다 이런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상황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 2035 지금 도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용역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울러 도시 관리계획 지금 용역을 지금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팔복동 일반 공업지역 그 부분이 가장 그 핵심적으로 지금 낙후돼 있고 냄새도 나고 그다음 도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정비를 할 것인가 지금 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우선 지구 단위 계획을 좀 수립해서 앞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업종에 대해서는 무조건 제한을 하자. 그래서 이게 빨리 되면 내년 한 2월, 2, 3월 달에 지정고시가 됩니다. 이제 그때 되면 앞으로 들어올 환경 오염 물질은 전혀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규정으로 못 들어오게 막을 수가 있고 이제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이번같이 뭐 증설한다든지 하는 것도 막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존에서 당초대로 목적대로 떼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그 규제 사항을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이전시킨다든지 그 매입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과 현실과의 사이에서 아마 주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거든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쨌든 이게 아무리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하더라도 그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법과 제도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이게 일단 공사는 이제 진행 중단돼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70% 지금 공정률. 어떻습니까? 이걸 현행 어떤 법과 제도 안에서 포기하게 하거나 완전히 중단시키거나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발전 시설은 현재 소송이 한 4가지 정도로 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이게 발전 시설로 처음에 산자부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도시계획위원회가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주민 반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부결을 했습니다. 요거는 만약에 법원에서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좀 소송하고 있는데 진다고 하더라도 재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가 뭐 또 저희 환경단체나 또 더 많은 자료나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그 근거들을 또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이건 이제 자원순환시설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형 연료를 생산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역시 또 이게 자원순환시설은 이게 이제 재판에 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자원순환시설로만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고형 연료를 사용해서 뭔가를 생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변에는 뭐 열을 공급을 하거나 스팀을 생산할 시설이 없습니다. 근데 또 만에 하나 내가 그냥 전주 시민들이 너무 보기 싫고 미우니까 그냥 열을
받아가지고 생산할 공장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뭐 다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은 좀 막아낼 수는 있긴 합니다만 만에 하나 예를 들면 시의 입장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도시위원회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번 기회에 관련해서 조례도 좀 강화하고요. 미세먼지 배출이라든지 화학물질, 특정 유해 화학물질 이런 부분들을 좀 총량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근본적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이 사이에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권 특히나 주거지 인근에서 고용연료 그 사용 시설을 더 이상 입지를 금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허가가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국가적인 제도와 지역 차원에서 어떤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그 공단 관리 정책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세우면 충분하게 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국장님, 지금 전주시가 뒤늦게라도 일단 민간공동대책위원회까지 만들고 소송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네, 의지는 일단 천명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어떤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것으로 이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저희들이 먼저 이제 순서대로 또 우리가 진행해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제 우리 아까 이정현 차장이 얘기했지만 10년대를 같이 이제 서로 몇 번 간담회를 거치고 주민대표를 거쳐가지고 공동대응단을 만들자고 했었는데 이제 우선 그 주민대표분들은 뭐 확실하게 승낙은 안 했지만 전주시에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하는 데서 29일 날 그때 기자 브리핑을 했었고요. 근데 그 만드는 이유는 전주시에서 일어난 그 행정적인 일에 대해서 무조건 제가 설명하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설명하고 그다음에 또 그에 대한 문제점이나 쟁점사항이 되면 또 같이 협의해서 나가겠다. 그때서 공동대응단을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소송에 저희들이 이제 당연히 이겨야겠지만 이게 아까 우리 이전 차장님 말씀했다시피 발전실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그 관련 업체에서는 좋다. 난 자원순환 쓸 용도만 쓰겠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좀 그렇게 작용을 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패소한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왜 전주시가 패소했냐, 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패소했냐 그런 말을 많이 들리는데 이게 저희들도 이제 황당했습니다. 일단 패소 결과가. 근데 도시의 시설 결정은 어느 위치나 면적, 특정한 그 가지고 지정을 해야 됩니다. 도로나 주차장 같이 공원이나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그 일정 면적 1,100평 정도 되는데 면적을 가지고 걔들도 그렇게 또 신청을 했고요. 결정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게 소각동이 있고 여가 집중기동이 있습니다. 그럼 여가 집중기동에서 소각흥을 연결시켜가지고 전기를 이제 발생시키는데요. 건축물에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게 아직 터빈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전시설이 아니다. 그걸 터빈을 설치하면 발전시설이고 그것을 설치 안 하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했죠, 사실은. 그래서 국토개혁법 그 24조 위반에 대해서는 당연히 100% 승소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너무 황당한 그 판결을 내리신 바람에 그에 대한 이제 준비를 좀 해서 2심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최 대표님, 지금 전주시의 설명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아직도 좀 미심쩍어하고 신뢰를 보내지 않는 듯한 분위기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별법을 만든다, 법을 고친다, 법 투쟁을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거 있어야지 그 말은 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 냄새가 나고 옷을 걸어놓으면 새카매지고 그냥 죽겠는데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문제지. 이제 이게 시민들의 지금 요구 아닙니까? 근데 지금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나중에 될 일이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을 논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은 답답한 거죠. 응? 지금 그러면 당장 규제할 수 있는 게 뭐냐, 시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대안을 좀 내놔봐라. 이제 그런 요구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이 시하고 시민단체 대표들하고 검증단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몇 시간 가서 검증해갖고 만약에 초과를 하면 바로바로 법적 제재를 가해서 영업정지를 뭘 해주겠다라든지 뭔 좀 시원한 소리가 있어야 시민들이 마음이 뚝 뚫릴 터인데 그것은 나중에 있을 일들이요. 나중에 다 해야지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야기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바로 지금 조직 개편 끝나면 현장에다 사무실 만들어서 그다음에 우리 관련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주민 감시단까지 같이 포함해서 근무하면서 매일 관련 업체에서 뭐 예를 들어 적재에서 들어오는 차량도 단속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분리하는 것도 단속하고 계속 모니터링해서 감시를 하겠다는 거죠.
업체하고도 좀 대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업체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주민 설명회 끝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 그 시설 결정 부계를 작년 9월달에 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그 바로 이제 그쪽 관련 업체에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사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우리 사무실도 찾아오시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제가 계속 그 압박을 했습니다. 사실 그쪽 대표를 만나서 제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분들이 이제 내려오기도 하고 그 이제 막말로 얘기하면 끝까지 가도 못한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이게 못하게 일단 마음을 먹으면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또 시민들이 또 지금 이렇게 반대 여론도 많다. 나는 시민들이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을 다 만들어서 막겠다. 그리고 당신이 하려면 해봐라. 자, 그런 쪽으로까지 했는데 계속 최근까지도 거의 한 40-50차례 저는 만났습니다. 다만 이제 뭐 언론에 나왔지만 어제도 또 시장님이 가서 또 그 서울 국회 가는 길에 같이 만나서 강력하게 얘기를 어제 하고 오셨고 그래서 그동안에 뭐 우리가 뭐 뒤에 숨어서 가만히 있거나 막 그러지는 전혀 안 했습니다. 결국은 거의 막바지 상황이길 바라고 해결을 위한 네. 문제는 지금 전주시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크게 보면 전라북도의 문제이고 또 이미 전국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돼 있다는 것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미 뭐 결론 나와 있는 것 같긴 하지만요. 마무리 말씀으로 들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대표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그러한 법적인 그런 태도는 당연히 이제 있어야 되겠고요. 또 그 우리 대표들이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 아파하고 있고 또 이 문제를 크게 생각해서 이게 촛불까지 들고 애기들까지 나와서 하는 이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서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이 다급한 것을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아, 불이 났는데 불은 안 끄고 다른 것만 논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또 저는 우리 전주 시민 모든 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이건 그 관심을 가져야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참여도 해 주셔야 되고 이건 너 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 뭐 또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은 따로냐 아니에요. 그분들도 여기 살고 우리하고 같이 숨쉬고 살고 물 마시고 사는 분들이니까 다 같이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해결될 때까지 단결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심사숙고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혁 국장님. 그 앞으로 저희 이제 전주시는 얼마 전에 이제 그 대응 방안을 발표했지만 그 대응 방안 그 외에도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수립하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주민 뜻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절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일을 좀 계기 삼아 좀 심사숙고하고 저희들 행정처리 업무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좀 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이번 그 팔복동 그 공업 지역에 대한 그 폐기물 시설, 그건 철두철미하게 저희 대응해서 반드시 그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정현 사무처장님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예. 저희는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제 그 쓰레기 고용연료 제품의 기준이라든지 사용 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여기 같은 경우도 환경영향 평가도 안 받거든요. 환경영향 평가 기준도 강화를 해서 이런 시설들이 한번 들어올 때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주변 사람들도 알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에서 이 폐기물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것들은 그런 시설에서 제외를 해서 국가적으로 지원해서 장려하는 것들은 없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 지역이 전주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북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전주의 주풍이 서풍입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제 타고 결국은 이 전주 원도심권 주거지구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이 대략
한 4에서 한 6km 정도가 영향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산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이 전주시 원도심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대기 정체 상태에서 분지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상에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좀 산단에 대한 안전 관리 그리고 감시 체계들을 확충해서 주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전주의 대기 환경 정책이 한 단계 상승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업체는 버티면서 포기할 뜻이 없어 보이고 행정은 아니하면서 허술했고 아무리 법이나 제도가 그렇다 해도 신재생에너지라는 간판을 달았다 해도 주민들의 삶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데 뭘 더 따지고 고민해야 할까요? 빠른 해결책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